금강철이 만점을 준 작품을 탐구해보는 시간. 첫 번째로 선정해본 영화는 2007년도 개봉작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입니다. 제가 왜 이 작품에 만점을 주게 되었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영화는 시드니 루멧의 유작입니다. 12명의 성난 사람들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감독 중 하나로 실제로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법한 사건이나 사연을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관객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훌륭한 감독입니다. 저는 그가 사회를 바라보는 사려 깊은 시선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어떠한 인물이나 인물 간의 관계에 관해 깊이 사유하는 그를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느낄 수 있고, 나아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향해 나갈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이러한 저의 취향에 의하면 시드니 루멧 감독의 작품은 되려 싫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워낙 많은 작품을 연출하였기에 아직 그의 모든 작품을 보진 못했으나, 제가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 선물처럼 찾아온 영화 허공의 질주를 본 이후로는 틈날 때마다 한 편씩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를 보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볼 영화를 고를 때 예고편이나 줄거리, 사람들의 평가와 같은 것들을 매우 철저하게 차단한 채 감독, 배우진, 각본가, 촬영 및 음악 감독, 그리고 수상 내역 정도만 체크하고 영화를 선정합니다. 저의 온전한 감상을 사전에 방해받기 싫어서인데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를 보기로 했을 때도 평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술했듯이 감독이 시드니 루멧인 점이 이 영화를 보기로 한 이유의 절반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출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를 얘기해보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맡은 배역은 모스트 원티드 맨과 같은 극의 핵심 주연일 때나 펀치 드렁크 러버와 같은 아주 짧게 등장하는 조연일 때나 늘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법인데,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에서 호프만의 연기는 저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작중 동생의 머리 위에 서서 군림하고 시시때때로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는 차가운 형의 역할을 위압감 있게 너무 잘 연기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대를 안 했으나 저를 놀라게 할 만큼 매우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가 있었는데 바로 에단 호크입니다. 저는 당연히 에단 호크가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워낙 호프만의 팬이기도 하고 애초에 영화를 보게 된 계기가 호프만이었기 때문에 다른 출연진들엔 눈길이 잘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에단 호크를 전보다 훨씬 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존적이고 유약한 동생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냉혈한인 형과 달리 앞뒤로 치이고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영화의 긴장감을 부각하는 동생 역할을 너무도 잘 표현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버지 역할의 알버트 피니와 형수 역할의 마리사 토메이가 극의 무게감을 더하는 호연을 펼칩니다. 참으로 연기 보는 맛이 일품인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IMDb를 자주 참고하는데요. IMDb에 의하면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는 범죄, 드라마, 스릴러 장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관객들이 범죄 스릴러 장르를 보기로 했을 때 의뢰 기대할 법한 요소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풍부하다기보다는 인물 간의 관계와 내면의 갈등 등을 섬세히 짚어나가는 식으로 결국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압박이 개인과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켜지는 가족 간의 도덕과 윤리가 돈 앞에서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영화는 묻습니다. 제가 원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로스트 인 더스트와 같이 자본으로 인해 파괴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는 이보다 더 막장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 아래 놓인 가족의 지옥도를 펼쳐냅니다. 오해가 쌓여가고 상황이 꼬여가며 가족이 차차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직 차갑게 끓어오르는 각본 하나로 시종 몰입감을 선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 구조는 메멘토로 유명한 비선형적 플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역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더해 인물별 시점을 중심으로 같은 시간대의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음 씬에 그 사건을 모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씬에서는 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자칫 난해해질 수 있는 플롯 구조이지만 완성도 높은 편집 덕분에 상황이 착착 맞아떨어지며 몰입감을 배가시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좀만 꼬아놔도 영화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저조차 온전히 이해하며 봤다는 건 진짜 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선형적 플롯은 관객으로 하여금 벌어지는 상황들과 인물 간 관계의 변화를 퍼즐 맞추듯이 착착 이해하게끔 하는 효과를 주며 극의 긴장감을 더하고 인물들의 동기와 심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영화의 내러티브 자체가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엉켜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사 구조를 채택했음은 아주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영화는 인물 간의 그리고 인물 내면의 갈등을 차갑게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물들의 뒤로 깔리며 극의 분위기를 받쳐줄 스코어가 중요한데요. 블록버스터보다는 파고나 스리빌보드처럼 각본의 힘으로 밀고 가는 류의 영화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카터 버웰이 이 영화에서도 음악 감독을 맡아 장면마다의 적절한 스코어로서 차갑고도 무거운 극의 분위기를 단단히 받쳐줍니다. 이 영화에서도 낮은 음역대의 악기와 느린 템포를 사용하여 감정적 무게감을 더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효과를 냅니다. 라스트 씬으로부터 스탠롤까지 이어지는 무섭게 들리기까지 하는 사운드에 압도되어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걸작은 단순히 스토리가 재밌다거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부 요소가 뛰어나다고 해서 붙여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영화 예술은 아주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그것이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수많은 영화의 구성 요소가 각각의 위치에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관객들에게 크게 와닿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걸작이라 부릅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를 걸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감상평과 함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